네, 안녕하세요. 임종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행주들 그리고 화이자 백신 관련주를 봐야겠는데요. 일단 전날에도 고가 마감을 하면서 왜 제가 처음에 이 참 좋은 여행의 경우에는 이 국제선을 판매를 하는 10,000원의 예약금만 받고 여행을 못 가게 됐을 시에 100% 전액 환불을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내보내면서 그게 이제 또 막 서버 다운될 정도로 마비가 되고 그렇게 잘 되다 보니 그냥 쭉 이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백신의 기대감이 계속 한층 한층 발전을 한 것도 도움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유지되면은 뭐 여기서 버티다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게 그냥 꾸준히 그냥 상승을 해버려서 제가 그래서 바로 이 지지 저항을 설정을 했죠. 그 설정한 라인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 세부는 잡지 않았지만 현재 라인까지는 다 왔습니다. 그쵸? 여기도 저항 걸렸고 바로 다음날 이 위에서 출발해서 또 이 구간 저항, 여기서 또 지지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지지 저항 라인들로 본다면은 사실상 뭐 단순히 그냥 조정으로 보고 이 라인 유지되면은 이 구간에서 사볼 수 있겠네, 괜찮겠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고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지지되는 구간 한번 봐야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화이자 백신 승인이 성급했다, 발언 뒤 빠른 사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화이자 백신이 유통만 문제로 5천만 회분만 생산이라고 해서 반토막이 났죠. 예정했던 1억 회분에서 5천만 회분으로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내용이 이제 백신에 조금 더 그냥 뭔가 불안한 심리를 낳을 수 있어서, 물론 뭐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심리는 아니지만 여행업종에는 당연히 좋지는 않죠. 왜냐면 하루빨리 전 세계가 그냥 뭐 노인이나 뭐 요양원 뭐 이런 구간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그래도 접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가 돼야지, 그리고 치료제까지 나오고 해야지 이쪽에는 더 안심하고 여행길이 더 열리고, 그게 이제 국가 간에도 거리두기나 아니면 비자 발급을 이렇게 잘 안 해주는 그런 거 없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백신 지금 당장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올 게 5천만으로 반토막 나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오늘 조정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조정에서 그냥 기술적인 그런 얘기를 떠나서 지난번과 사실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아예 뭐 상승이 없다고는 얘기 안 했어도 사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상승을 할 수 있는 쪽도 여러 뒀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부정적인 쪽으로 제가 비중을 실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 이 상승은 너무나 반대로 간 겁니다. 제 의견과. 제 의견이 잘 갈 거예요, 매수하세요 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게 수익 실현도 했을 거고 매매도 했을 거고 좋은 영상이 됐을 건데, 상승은 뭐 그런 가능성 정도 열어둔 거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백신 그런 관련 시장 강세와 관련해서. 근데 사실상 제가 얘기한 건 되게 부정적이었죠. 그 부정적인 얘기를 오늘 다시 조금 하자면 왜냐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더 상승을 못할 거 뭐 없어요. 지금 이미 너무나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해놓은 상태이고, 뭐 얘네뿐만 이 참 좋은 여행뿐만이 아니죠. 모두 투어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죠. 노랑풍선, 모두 투어, 하나 투어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참 좋은 여행이 이렇게 대장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도 같습니다. 더 지금은 조금 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주의의 그런 경고의 주의보단 경고의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일단 뭐 올랐어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고가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수익이 다 잘 나왔을 겁니다. 근데 또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 물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요거 이탈해서 그냥 매도해도 되고, 그냥 짧은 매매, 고가 매매해도 돼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거 그냥 이탈하면 매도하고, 돌리면 여기서 또는 이 위에서 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수익 실현하고, 그런 쪽으로 그냥 기술적인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행주들이 또는 저가 항공사, 그런 항공업, 여행업이 진짜 단체로 실적이 당장에 반영이 되면서 살아나기에는 조금 힘이 들죠. 그 기간적으로 지금 되게 많은 기간이 걸릴 거예요. 최소 2분기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증시가 딱 2분기가 6개월이니까 왜 증시는 항상 뭐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기대감으로 가고 그렇게 이 종목이 상승을 하고 돈이 몰리는 거.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잖아요, 주식이. 그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는 제가 뭐 그게 얼토당토 않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당연히 주식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경고를 하는 얘기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데 고가에 매수를 한다? 고가에?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손절을 안 하고 무작정 가지고만 간다? 백신 나오고 뭐 여행업 정상화되고 이런 기대감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데 미리 투자를 했어야지 고가에 투자를 해서 홀딩을 한다? 이거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 선행하고 그거 알겠어요. 근데 종목이 사실상 코로나 나오기 전에 보다도 더 올라 있는 상태죠. 근데 물론 이때보다 여행업들이 이제 백신 나오고 여행길이 열리고 하면서 그 전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길이 막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제된 그 심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팡 터지면서 단기간에는 조금 이익이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가정을 했을 때 돌파하는 거 오케이. 지수도 돌파하니까 얘네도 당연히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미래 가치라는 그런 핑계로 모든 그 여행주들이 막 가는데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이 사태 지나고 나서도 이 매출에 대한 기대하던 그런 수익 회복이, 이익에 대한 그런 회복이 더딘 기업도 있을 거고 진짜 회복을 못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백신이 나와서 상용화되고 회복할 때까지 기업이 정상화를 못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텐데 단순히 미래가치에 투자를 한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미래가치에 투자할 거면 애초에 매수를 했어야지. 고가에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 그 경고는 여전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물론 그쪽에 더 비중을 싣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뭐 한 7대3, 8대2 정도로, 그러니까 20%로 고가 쪽으로 얘기를 되게 비중을 낮춰서 얘기를 했는데 고가로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저항을 바로 약속했던 것처럼 지지저항을 바로 영상에서 같이 잡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 눌림이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이 백신과 관련한 해당 내용을 지금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이런 지지 라인을 참고를 해서 단순히 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돌리는 거에 대한 기대하는 매매 해봐도 된다. 하지만 미래가치에 투자를 한답시고 이렇게 조정 구간에 지지라인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은 살짝 이탈했을 때 그냥 손절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뭐 고가에서 매매를 하든 저가에서 매매를 하든 뭐 개파락으로 뭔가 악재가 나와서 가지 않는 한 뭐
저가 종목에서 손절을 하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고가 달리고 있을 때 올라타는 매매를 했다가 오늘처럼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괜히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어제 12,300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냥 미래가치의 얘기만 하면서 합리화만 시키고. 우리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되 주식시장에서 미래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상승 열어뒀고 상승이 나왔고 제가 지금 여행주를 추천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금이라도 여행주를 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차라리 오늘처럼 조정 받는 날 또는 캔들 그리고 또 형성되는 거 보면서 뭐 내일 월요일에 바로 또 뭐 급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초입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라인 부근에서 사라는 거예요. 저항라인 부근에서 사서 돌파를 못하면은 매도를 하든가, 지지라인 부근에서 사서 지지를 못하면 매도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안전성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에 뭐 화이자가 이렇게 생산량을 낮춘 것 자체나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로 막 시장에 번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행주 같은 경우도 뭐 그렇다고 당장에 막 이렇게 꺾일 일은 없어요. 당장에 그럴 건 없어요. 워낙 그 미래 전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테마다 보니까. 하지만 미래 하면서 합리화만 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고가에서 샀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정말로 이 종목을 추매까지 하면서 비중을 더 싣고 내가 정말로 쫄지 않고 매매를 할 그럴 종목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만 가고 봤는데 나중에 가서 까보니까 그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막 급등하는 날 고가에 탈 테마는 아니라는 게 여행주라는 거. 저도 노랑풍선을 매매를 할 때 우리는 이미 요때부터 매매를 했었어요. 여기였나요? 여기 한 두 번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무튼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사실 제가 정말로 노랑풍선이 막 살아나고 이런 기대감이 아니었고, 지금처럼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최대 피해 산업들이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시장의 바닥을 찍었다,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지금이 결국 바닥이다, 이런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만 코로나가 조금 젖혀지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슈팅들, 우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잠깐 단기로 이렇게 매매를 했던 건데, 지금은 아예 이제 추세적으로 아예 돌려서 시작이 되면서 가는 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파동이 제대로 시작이 된 거라, 여기서는 고가를 찍게 되면 또 추세적인 이후의 하락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 오늘 얘기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너무 굳이 올라타는 그런 매매는 하지 말라는 거, 그것만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는 참 좋은 여행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당장에는 주가가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걸,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상승하려면 이거 나와야 된다고 했던 얘기가, 얘네가 이제 그 프로모션을 발표했을 때 막 사람들이 몰려서 막 여행 수요 그런 기대 심리가 폭발해서 막 서버가 다운다고 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게 보도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이날이었죠. 바로 다음날 보도가 되면서 이 캔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게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게 보여줬고 해서 뭐 주가 자체 흐름에는 오늘 뭐 조정 하나 캔들 하나 가지고 걱정할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가 매매 또는
신규 매매를 하고 싶다면 뭐 지지저항 라인을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행주와 관련한 참 좋은 여행에 조금 더 이번에도 비중을 실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 여행주 또 간만에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도 점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